상상 속의 소녀가 아니고 일제시대 때 소녀가 아니고 바로 옆에 사는. 안녕하세요. 저는 브론즈 조각, 인물 조각 위주로 조각을 약 30년 정도 해왔습니다. 1997년인가? 제 작업실이 그 나눔의 집 근처에 있어요. 건지암. 그때는 그 나눔의 집이 생긴 지 이제 초창기라서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태인데, 할머니들한테 유문차 이렇게 기타도 쳐드리고 뭐 이렇게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런 식으로 인연이 됐죠. 그러다가 2008년인가 제가 만들기 시작한 게 작년까지 해서 17분을 만들었죠. 2018년 11월경에 공모가 나왔어요. 소녀상을 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모가 나와서 제가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죠. 다 만들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소녀상에 제가 나비를 달았는데 그날 저녁에 나비를 누가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주물공장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비를 달았죠. 그리고 제작하면서 그 막 욕을 하고 가는 사람도 봤거든요. 공사하고 있는 중에 왜 이런 것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느냐, 강동구청 내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설치를 하느냐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죠. 죽어있는 역사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소녀상 제작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사람들이 느끼고 그걸 보고 어떤 자기 삶을 좀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박세희라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은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고 그 주마다 나눔의 집에서 봉사를 하는 몇 년 동안 학생이었고, 제가 만나본 학생의 모습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붕괴하고 삶 속에서 실천을 하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동구의 구민들도 보면서 이 학생이 상상 속의 소녀가 아니고 또 옛날 일제시대 때 소녀가 아니고 바로 옆에 사는 내 딸일 수도 있고 내 누나나 동생일 수도 있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제가 박세희 양의 그 포즈하고 얼굴을 담도록 했고요. 평소에 작업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각에 대한 신념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그 프랑스의 평론가인데 앙드레 브루똥이라는 사람이 그 미술은 미의 탈을 써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위안부 소녀상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상의 모습인데, 슬프다고 해서 슬픈 얼굴, 아주 일그러진 모습을 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외면할까라고 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미술이든지 간에 대중한테서 소외를 받아버리면 그것은 미술로서의 어떤 생명력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주안점으로 두고 작업을 했는데, 다시 가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미적으로 아름답고 또 내용적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은 좀 하죠. 왼손에가 목련꽃이 들고 있는데, 목련은 봄에 피는 꽃이잖아요. 근데 봄이라는 것은 새싹이 돋아나는 희망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고, 그래서 젊은 소녀의 그 어떤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 목련을 일본군에서 꺾여버렸어요. 꺾여진 목련꽃을 들고서 항의를 한 거거든요. 왼쪽은 항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극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일만 한다고 해서 일본군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못 먹고 못 살고 일본보다 더 후진적인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길을 하자는 것은 결국에는 함께 나아가고 자기 할 일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 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첫 단계가 같이 나아가자는 의미로 오른손을 한 거고 왼발을 앞으로 내밀었거든요. 그것도 나아가자는 그 길의 표현이죠. 제가 작품에서 항의를 하고 그 길의 표현을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내용으로 이렇게 담아서 표현을 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조각가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또는 지자체 그런 데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이 소녀상을 전문적으로 뭐 매년마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평생 가서 한 번이나 만들 텐데 그런 경험이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많은 데가 소녀상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가지고 매뉴얼을 먼저 정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너무 불필요한 너무 그 소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작업 기간은 뭐 한 5개월 정도면 5, 6개월 정도면 될 텐데 1년 반을 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너무 행정적인 부분에서 작품을 다 했는데 또 고치고 세울 때가 정해졌는데 또 세울 때를 또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작가가 집중을 못하는 거죠. 좋은 작품을 세우는 게 목적인데 다른 데다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 지금 이용수 할머니하고 또 윤미향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데 제일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소녀들이 그때 당시 피해를 입은 게 본질인데 막 서로 인신공격을 하고 너무 다른 쪽으로 그 문제의 본질이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 혼자 이렇게 나오지만은 또 다른 데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묵묵하게 침묵으로 이렇게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피해를 받고 살면서도 돌아가셔도 피해를 보고 그래서 그런 본질들을 좀 이렇게 알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들의 피해받은 사실, 본질 자체.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